이런 관점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자연어라는 개념이 있고 내추럴 랭귀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자연어라는 건 언어가 왜 탄생했는가? 결국은 이 지구상 전 세계는 사람이 존재하기 가장 중요한 개체로 1인 사람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서 가장 소규모 집단인 가족을 구성하죠. 패밀리를 구성합니다. 이런 패밀리들이 또 모이면은 하나의 사회가 구성되죠. 소사이어티가 구성되고, 이런 소사이어티들이 모여서 국가를 구성합니다. 이런 국가들이 모여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 월드가 나오죠. 현실 세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듯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죠. 즉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면서 살아나가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인간이 사회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서로 간의 소통입니다. 즉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보통 한 70%, 인간의 삶의 70%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하고 내 수업을 듣는 것도 나와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들하고 어떤 활동을 할 때도 결국은 친구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뭔가 활동이 이루어지죠. 소통 없이 일어나는 일은 개인의 생물학적 삶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 본능적 삶이 약 30%인데 결국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혼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게 결국 자는 일, 그 다음에 혼자서 먹는 일, 그 다음에 혼자서 화장실 가는 일, 이런 즉 생물학적 본능에 의거해서 일어나는 삶이에요. 이게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의 사회 활동은 이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소통을 통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미디어가 필요해요. 소통 수단이 필요하죠. 소통 수단이 필요한데, 이런 소통 수단을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미디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미디어는 간단히 얘기하자면 어떤 정보를 담는 그릇이에요. 정보를 담는 그릇을 우리가 미디어라고 그러는데, 이런 미디어는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표현 미디어, 즉 리프레젠테이션 미디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전달 미디어, 트랜스포테이션 미디어라고 합니다. 이 표현 미디어는 정보를 어떻게 나타내 줄까 하는 그 나타내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그 어떤 형태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나타낼 때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게 말을 갖고 소통을 하죠. 표현을 하고 있죠. 즉 무엇인가 정보를 표현하는 형태는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 표현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요새는 이제 이런 그래픽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3D도 있고 버추얼 리얼리티도 있고 가상 현실도 있고 그런 이제 등등 따이따이가 굉장히 많은데, 말, 글, 그림, 동영상,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그래픽, 3D, 3D 그림도 좋고 3D 동영상도 좋고, 그다음에 VR이라든지 기타 등등 굉장히 어떤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제 기타 나머지는 전달 미디어입니다.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가장 여러분들이 신문, 그다음에 책, 라디오, TV, PC, 스마트폰 이런 것들 다 전달 미디어예요. 즉 그 속에 그 정보를 갖고 있고 화면을 통해서 전달해 주던 이 통신 라인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전달, 인터넷을 통해서 표현을 전달해 주던 종이를 통해서 전달해 주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무선 통신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라디오, TV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전달 미디어에 속해요. 자, 그럼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표현 미디어나 전달 미디어가 다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에 가장 무엇이 중요할까요? 현재 이 인간들 사이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고 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이 여러분은 말과 글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직접 보고 있을 때는 말을 통하고 보고 있지 않을 때는
글을 통해서 편지라든지 메일이라든지 메시지, 뭐 카톡 같은 것 이런 것들 통해서 전달을 하고 좀 더 잘 해주기 위해 그 쉽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말과 글이 기본이 됩니다. 즉 언어가 기본이 된다는 얘기. 즉 랭귀지가 인간 사회 활동에서 서로 간의 소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하나의 그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언어는 이제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자연어와 기계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자연어, 이런 언어는 사회에서 소통되는 언어는 자연어와 기계어로 분류가 됩니다. 기계어로 분류가 되는데 자연어를 우리가 내추럴 랭귀지라고 그러고 기계어는 머신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자연어밖에 없었습니다. 즉 인간이 서로 간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이걸 우리가 자연어라고 하는데 그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자연어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 컴퓨터가 나오면서 컴퓨터한테 이제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컴퓨터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컴퓨터가 이해한 언어가 있는데 그것을 기계어라고 합니다. 컴퓨터 랭귀지라고 안 하고 기계어라고 보통 머신 랭귀지라고 그걸 처음 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계어라고 그러는데 인문사회학 하는 사람들은 이 기계어라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 랭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연어라는 건 인간이 서로 간의 소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예요. 자, 근데 이런 자연어들이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존재하고 있죠. 즉 그 성경에서 뭐 하나님이 이제 그 바벨탑을 인간들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걸 보고 분노를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말을 서로 다르도록 서로 소통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앵글로색슨 계통은 영어,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불어, 뭐 도고,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뭐 남미, 아프리카 뭐 가면은 굉장히 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다른 자연어를 사용하는 집단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끼리 얘기할 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자연어가 서로 다른 그 그룹들 간의 소통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럴 때는 한쪽이 그쪽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 언어를 사용하든 즉 언어가 같아야 소통이 됩니다.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안 돼요. 이건 통신할 때도 똑같습니다. 컴퓨터 간에 통신할 때도 언어가 서로 일치해야지 통신을 합니다. 즉 표현 미디어가 똑같아야만 그 소통이 되지 그게 다르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통역을 보통 씁니다. 중간에 통역사가 있어가지고 그 양쪽 언어를 다 아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서로 간에 이제 통역을 해서 저쪽 다른 언어로 넘어가죠. 자, 그런데 기계어는 이제 컴퓨터들이 이해하는 언어예요.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 이제 이게 주로 다 이진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10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볼 때 그냥 10의 나열인데 그게 이제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죠. 그래서 이 기계어는 그 컴퓨터들 간의 소통을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인데 이것도 다양한 기계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계어는 이 컴퓨터가 어떤 이 기계 언어를 이해하는 이제 핵심 장치가 CPU인데 인텔에서 만든 CPU냐, 애플에서 만든 CPU냐, 뭐 삼성에서 만든 CPU냐, 모토로라에서 만든 CPU냐 해서 기계어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계어 집단이 존재한다니 그러면 그들 간의 소통은 어죠 똑같죠. 기계어 간의 변환이 필요해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통역사라고 그러지만 이제 트랜슬레이터, 뭐 인텔 기계어를 모토로라 기계어로 변환해주는 이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를 크게 나누면 자연어와 기계어로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간과 컴퓨터가 서로 공존하고 있죠. 같이 공존하고 서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제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컴퓨터가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필수적인 이제 인간 작업의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로 참여하고 등장했죠. 그래서 자연어와 기계어가 결국 그래서 같이 공존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 그러면 자연어하고 기계어, 즉 인간과 기계 사이의 소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즉 사람과의 소통은 통역, 기계어 간의 소통은 그것도 통역, 트랜슬레이터, 뭐 컴파일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지만, 그러면 자연, 즉 인간과 기계 사이의 소통은 어떻게 이걸 해줘야 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자연어가 기계어로 변환돼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컴퓨터한테 그 언어로서 소통을 시킬 수가 있죠.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자연어와 기계어 간의 변환하는 걸 우리가 컴파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역할을 해주는 소프트웨어죠. 그런 걸 우리가 컴파일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중국어와 한국어, 그다음에 자연어와 이제 얘기할 때 꼭 중간에 통역이 필요할 듯이 자연어와 기계어 할 때도 자연어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근데 컴퓨터 기계어를 자연어로 바꿔주는 건 그게 우린 그렇게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주목적이 컴퓨터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한 일을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해주기 위해서 그 인간을 도와주는 기계가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람이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사람이 해야 할 작업을 컴퓨터한테 시키는 이런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주로 자연어를 그 기계어로 변환해주는 이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너무 많은 종류의 자연어가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사용 형태가 굉장히 복잡해요. 자연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만 하더라도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요. 눈 하더라도 눈이 사람이 이 시각을 인지하는 눈이냐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이냐, 이제 이 서로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다른 언어, 한 개의 언어에 대해서 그런 게 많고, 또한 언어들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럼 한국어를 가지고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겠다 그러면은 한국어를 그 컴퓨터가 알아듣는 기계어로 변환해주는 컴파일러가 필요해요. 자, 그럼 영어를 하려면 또 영어에 대한 변환기가 필요하고, 중국어를 하려면 또 변환기 필요하고, 스페인, 그러면 자, 이렇게 다양한 모든 언어에 대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기계어로 변환해주기 위해서는 한국어에 대한 컴파일러, 영어에 대한 컴파일러, 중국어에 대한 컴파일러, 일본에 이게 다 필요하죠.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인간과 컴퓨터 간의 소통을 위해서 사용한 언어를 따로 만들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해라, 이런 걸 하나 만들어냈죠. 그래서 컴퓨터와 소통을 위해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언어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컴퓨터 랭귀지 혹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혹은 컴퓨터 언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굉장히 다양한 자연어를 이건 쓰지 말자, 이런 걸로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컴퓨터와 소통하기 위해선 이런 언어를 사용해라 해서 이제 개발이 된 게 C도 개발됐고, 자바라는 언어도 개발됐고, C++도 있고, C샵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뭐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이런 기계어, 컴퓨터와 소통하기 위한 언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왜 필요한지, 왜 등장했는지를 이해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언어들은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 쓰더라도 지금은 이런 연구를 직접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인공지능 분야 쪽에서 이런 걸 우리가 자연어 처리라고 그래요. 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 해서 자연어 처리, 즉 자연어를 컴퓨터 그대로 알아듣는 이런 형태를 연구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 산업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서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될 게 이제 이 C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2학기가 되면 이제 자바라는 언어를 배울 거고, 또 C++를 배울 거고, 3학년 되면 또 C샵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갈 거고, 2학년 때 아마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뭐 HTML이라든지 이런 웹 기반의 언어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등장을 했고, 이걸 이제
요거는 이제 요런 것 하는 것보다는 편하죠. 그래서 주로 기반이 다 영어로 돼 있죠. 영어로 이제 새롭게 언어를 만들었죠. 즉 문법이 다 다르. 언어가 만들었지만 영어지만 문법은 이런 데하고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쓰는 영어 문법과 C라는 언어의 문법은 전혀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 문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C라는 언어를 기계어로, 즉 10의 나열로 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변환해 주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이제 컴파일러로 변환을 하면은 이제 그 이 C 같은 언어가 기계어로 변환이 되죠.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래서 이런 기계어로 변환돼서 이제 여기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에서. 왜냐하면 이 컴퓨터는 기계어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 기계어를 그대로 기계어는 이제 명령어의 나열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차례로 명령어에 막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무엇이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왜 등장을 했는가,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언어가 자바, C, 그 다음에 파이썬, 이 세 개가 현재로서는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어는 이제 인간이 쓰는 언어였고,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 입장에서만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은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로 구분을 합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어는 일단 모든 고급 언어예요. 이것도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쓸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연구 중이고 실제로는 아직 안 쓰고 있다고 그랬죠. 이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어는 일단 모든 고급 언어에 속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 한해서 이것도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로 나뉘는다. 자연어는 저급 언어라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럼 고급 언어는 뭐고 저급 언어는 뭐냐? 고급 언어는 우리가 하이 레벨 랭귀지로 해서 프로그래밍 랭귀지만 인간이 해독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예요. 그래서 C라든지 자바라든지 C++,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언어들은 다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고급 언어입니다. 자, 근데 저급 언어는 뭐냐 하면은 저급 언어는 이제 로우 레벨 랭귀지라고 그러고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예요. 그래서 기계어 같은 것들은 다 저급 언어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고급 언어 쪽이고 이제 그걸 컴파일러가 트랜슬레이트 하면은 기계어가 나오는데 이런 기계어는 여러분들이 이해 못 합니다. 왜? 1제로의 나열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1제로 나열인 기계어는 인간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기계어로 만들기 전에 기계어에 근접한 그 단어들의 나열로 만들어진 언어가 만들어지면서 기계어로 두 단계를 거쳐서 기계어로 만드는데 그런 중간에 나온 언어를 어셈블리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어나 어셈블리 랭귀지 같은 것들은 보통 이제 이 저급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인간이 하고자 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즉 C면 C, 뭐 자바면 자바, 파이썬이면 파이썬, 이거를 사용해 가지고 내가 컴퓨터한테 시키고자 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나열해 가지고 어떤 만들어낸 문서,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프로그래밍은 뭐냐? 이러한 프로그램을 창조, 즉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말은 간단하게 하지만 프로그래밍 한다는 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인데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고도의 그 머리와 고도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정의는 내렸지만,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면은 컴퓨터는 큰 프로그램은 기계어로 변환돼서 그 변환된 기계어를 컴퓨터는 실행을 함으로써 인간이 원하는 작업을 대행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인간이 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을 컴퓨터는 손쉽게 처리해 주죠.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는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로 나뉘어지고, 고급 언어가 무엇이고 저급 언어가 무엇이고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나마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과정,
여기에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들의 능력과 논리 과정,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양에서 아마 컴퓨팅 사고라는 걸 배웠는지 모르지만 이 프로그래밍 과정을 컴퓨트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고도로 필요한 게 컴퓨팅 사고예요.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앞으로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걸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텐데 이제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머리를 한번 최대로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한번 예를 한번 뭐 지금 이해는 못하겠지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부터 만까지 덧셈한 결과를 알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컴퓨터한테 안 시키고 여러분이 한다면 1부터 만까지 더하려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뭐 요건 3이고 3 더하기 6 해서 이렇게 하다가는 하세월로 걸리겠죠. 물론 이거를 이제 이 만까지 더하는 거 이건 만일 여기도 만일에서 만일 곱하기 5000 이렇게 하면 답은 나옵니다. 즉 이게 가우스라는 애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 여러분들 계산을 한 결과를 얻으세요 하니까 가우스가 금방 한 10초쯤 있다가 손 들고 딱 대답을 했다는 게 이런 방식을 통해서죠. 그만큼 수학적 능력이 뛰어난 어린애였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걸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sum 이런 0 놓고 1서부터 만까지 반복시켜라. 그리고 sum은 sum 플러스 x. 이렇게 하면 이제 sum에 1부터 만까지 더한 결과가 들어가요. 그래서 1부터 만까지 합은 sum입니다 하고 이렇게 찍어냅니다. 이렇게 한 너댓 줄 갖고 1부터 만까지 덧셈한 결과를 찍어내줘요.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C 갖고 만들어낸 프로그래밍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자연어로 한국어로 한다 이렇게 합은 제로 수는 1부터 수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수가 만 이하 될 때까지 다음을 수행해라. 합은 합 더하기 수 1부터 만까지 합은 출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쓴다면 이렇게 적어야 될 텐데 이게 안 되죠. 이거를 이렇게 자연어 갖고 처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컴퓨터 과학자들이. 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의 작성과 실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은 그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은 그것을 이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 일반적으로 고급 언어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했어요. 이때 필요한 게 편집기가 필요합니다. 에디터죠. 자, 이런 편집기 갖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런 편집기에는 이제 여러분들 PC에서 제공해주는 메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돼요. 아래 한글 이런 걸 사용하면 안 됩니다. 워드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에디터가 아니라 워드 프로세서라고 그러죠. 일단 쉽게 그냥 글자만 쳐서 넣어주는 편집기 같은 게 워드패드라든지 메모장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편집을 하죠. 그 다음 이런 편집된 거 이제 이거는 자연어, 그러니까 고급 언어로 나열된 어떤 문서라고 그랬죠. 이제 이거를 기계어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즉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컴퓨터 언어, 즉 기계어로 변환해 주는데 이때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뭐냐면 이 과정을 우리가 컴파일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컴파일러가 필요합니다. C 언어는 C 컴파일러라는 게 필요하고 자바 언어는 자바 컴파일러가 필요해요. 파이썬 같은 것들은 이제 컴파일러가 아니라 해석기라고 그러는데 그건 좀 다음에 얘기를 하고 이런 컴파일 통하면은 이제 기계어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게 끝나면 기계어가 생성돼서 나오면은 이 변환된 기계어 프로그램을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 즉 주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탑재시킨다고 그러는데 주기억 장치에 탑재가 안 되면 컴퓨터에는 어떤 프로그램도 실행이 안 돼요.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얘기는 주기억 장치에 탑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 탑재라고 그러고 그거를 탑재시켜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우리가 탑재기 즉 로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실행이 됩니다. 이때 누가 이걸 실행할까요? 이걸 실행하는 주체는 CPU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 그러면은 한번 실생활에서 한번 보면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예를 한번 봅시다. 실생활에서
영희가 살고 있는 집에 영희 이모가 어린 조카를 데리고 방문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배고파서 울어요. 그러니까 이모가 영희한테 영희야, 아기 우유 좀 타서 먹여줄래? 하면서 우유 타는 법을 설명해 줬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즉 우유병에 분유를 3스푼 넣고 우유병에 분유를 3스푼 넣고 첫째죠. 그 다음 할 일이 미지근한 물을 우유병 3분의 2만큼 채우고 그리고 충분히 흔든 다음 그 결과물을 조카한테 애기한테 먹여라 하고 3단계로 설명을 했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프로그램은 누가 작성하였죠? 누가 했죠? 프로그램 작성은 이모가 했죠. 이모가 이런 프로그램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작성을 해줬죠. 작성한 프로그램은 누가 실행했죠? 영희가 합니다. 영희가 그거를 이해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서 컴파일하죠. 이해해서 이제 실행을 하는 게 이제 영희가 실행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실행할 프로그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희 머리에 있어요. 영희 기억장치 속에. 이모 머리에 있는 게 아니죠. 그걸 실행하는 당사자는 영희니까. 즉 영희가 프로그램 실행 주체입니다. CPU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이모는 누구야? 사용자예요. 영희가 컴퓨터죠. 그래서 이모가 영희한테 작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영희 머리에서 이모는 프로그램을 주고 영희는 컴파일하고 이제 실행까지 영희가 다 해주는 거죠. 이때 이모는 유저가 되고 컴퓨터 유저, 영희는 컴퓨터가 돼서 이모가 영희를 사용한 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대부분.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 보면서 누군가 일을 시키면 그 일을 하죠. 그럼 결국은 누군 하나는 유저가 되고 하나는 컴퓨터가 되면서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모 영희 대신에 그 실제로 컴퓨터가 들어가고 이모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컴퓨터에다 넣어줘서 컴파일하고 실행시키면 이제 그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그 편집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컴파일러가 컴파일해주고 탑재기가 로딩을 해가지고 실행을 들어가는데 이게 컴퓨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컴퓨터는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진다. 이제 이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는 다음 강의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요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